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아찔한 지붕 위에서 뭐 하세요? 지붕을 놀이터 삼아서 재능을 펼치고 있는 사람들. 요 팀만 6명만 가면 집안에서 우리 동네 민원은 우리가 해결한다. 이웃의 작은 어려움에도 귀 기울이고 불편함을 해결하는 파란나라 봉사단을 소개합니다. 나직한 산들로 둘러싸인 춘천의 한 작은 마을. 겉으로 보기엔 꽤 잘 지어진 주택인데요. 이곳이 바로 파란나라 봉사단의 봉사 현장. 어디가 지금 뭐 안 좋은? 요 위에. 비만 오면 흠뻑 젖는 천장이 문제. 장마철을 앞두고 걱정이 태산인데요. 사정이 어려운 노부부를 위해서 파란나라 봉사단이 출동했습니다. 저 파란나라 봉사단 단장 이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집수리 봉사단으로서 외관상 이렇게 보기 좋긴 하지만 비가 오면 물도 새고 그래서 오늘은 비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붕을 싹 새로 씌워드릴 거예요. 아니 우리 부단장님이 오셨네.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전문 장비 챙겨서 속속 모여드는 봉사단원들. 정비, 목공, 전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이걸 재줄 거야. 여기서 여기를 재줄 거고 여기서 이걸 재줄 거야. 덮은 자체가 좀 약간 노후되다 보니까 밑으로 어디 새는지 찾을 수가 없어. 기와 같으면 이렇게 좀 떨어지거나 이러면 여기가 새는구나 이렇게 알겠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표면적으로 모르잖아요. 모르겠어. 지금 너무 깨끗하다.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이들에게 불가능은 없다. 고개를 하듯 지붕 위를 사뿐사뿐. 비가 새는 곳을 찾기 어렵다 보니 지붕 전체를 덮어 누수를 방지할 예정인 듯한데요. 전문가 옆에서 조언인지 잔소리를 하는 여성 회원들. 저희는 그냥 옆에서 자주그래 하는 거 도와주는 분들이세요. 데모도라 그러나 네네. 옆에서 그냥. 전문적으로 데모도. 옆에서 보조 역할하는 거. 우리 사장님도 데모도 역할 하시나요? 맞습니다. 보조. 돕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전문적인 일이라 돕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와서 봉사활동을 하니까 집도 아주 새로 다 짓는 정도의 그런 기술을 가지신 척 보면 이거 어떻게 수리를 해야 되는지 금방 아시더라고요. 우리 사장님 오늘 무슨 역할 하시는데요 여기서? 그럼 이제 우리는 보조 역할이 있죠. 보조 역할이 많네요. 네, 보조 역할. 보조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 오늘 이렇게 재능이 필요한 분들은 보조분들을 많을 수밖에 없고. 전문가들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보조 봉사단. 저는 보조 중에 보조. 보조 중에 또 보조도 등급이 있어요. 저 지붕에 올라가신 분들이 네. 그래도 우리 봉사단에서 인류들이고요. 밑에 있는 사람이 있으러 하루라고 보시면 이쪽 차 정비하시는 분, 자동차 공장. 저쪽은 목공. 요 팀만 6명만 가면 집안에서 정비 다 있잖아요. 오랜 경험으로 다져진 노련함으로 단순히 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선물합니다. 소나기가 막 쏟아지고 바람 불고 딱딱 소리가 나면서 밤에 잠을 못 주무시겠네 시끄러워가지고. 겁나죠? 많이 쏟아질까 봐. 오늘 이거 고치고 나면 이제 그럴 일 없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위에서 잡아달라고 말라고 표시 차라리 여기를 갖고 가는 게 낫지 않나요? 전문가가 알아서 하시겠죠. 보조만 열심히. 보조가 말이 많네요.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잘해야 작업도 원활하게 진행되겠죠. 전문가와 보조 함께 땀 흘리며 빚어내는 진정한 봉사의 가치. 어느덧 지붕 공사도 마무리돼 가는데요. 애매하게 남은 부분은 단장님이 해결사로 출동. 현장에서 모양에 맞게 자른 후 다시 공사를 진행합니다. 잠시만요. 데모도가 좀 차 빼러 갔어요. 걱정 마세요. 보조는 많습니다. 한 것들 더해서 덜 춥겠어요, 그죠? 덜 춥겠다고. 이거 한 것들 더. 저걸 씌워서 덜 춥겠다잖아요. 어떤 거 하나를 핵심을 두고 하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한테 들어왔으면 해드리고 싶다. 하루 빨리 가서 해주면 비가 하루 더 빨리 멈출 거고 기다리지 않게끔 해주고 싶은 게 내 마음이라고. 나로 인해 누구든 편해질 수만 있다면 기꺼이 두 팔을 걷어붙일 준비가 돼 있는 파란 나라 봉사단. 아유, 내가 네. 하여튼 아유, 잘 살겠습니다. 그래 하여튼 나중에라도 이제 비는 안 셀 거예요. 네. 네네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안녕히 계시고요. 네. 다음 봉사 현장은 아파트. 스카이로 내려야죠. 스카이로 내려야 된다고 지금 쓰레기가 많이 나와요. 엄청 많이 나와요. 올라가 봐야지 뭐. 여기는 지금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봐야 돼, 봐야 알겠네. 30년이 넘게 활동하면서 다양한 현장을 만나봤는데요. 어째 입구부터 불길한 느낌이 듭니다. 세상에나 방 전체가 잡동사니로 한가득이네요. 발 디딜 틈이 없도록 물건들이 쌓여 있는데요. 여기가 고물상인지 베란다인지. 많이 양호한 거예요. 많이 양호한 거야? 네. 아주 깨끗한 집. 이게 아주 깨끗한 집이 이게. 그래서 파란 나라 해결사들이 나섰습니다. 지난 현장에서는 보조였지만 청소 분야에선 당당히 전문가가 된 보조들. 하지만 또 다른 난관이 있었으니 집주인의 철벽 같은 고집을 꺾는 것. 여기 있는 거. 어머 그 버릴 건데 또 다시 그 넣으시면 어떡해요? 아니 나도 이거 버려. 아 버리는데 그냥 다시 또 쌓여서 안 돼. 어르신 못 버리게 또 저렇게 저기 안 저기 다 버리게 또 있고. 방어벽을 뚫고 쌓아놓은 집만 해도 벌써 한가득. 집주인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다시 청소를 시작합니다. 온갖 잡동사니로 없는 게 없는데요. 상추도 있네 상추. 뭐야 이거? 여기 뭐 라면집 막 있고 그래 이거. 오 이건 2023년 께 있는데 지금? 몇년 됐어요? 2016년. 이거 진짜 깨끗한 거예요. 아 계속 깨끗하대 이 집이. 네. 빵 같은 건 다 버려야 되고. 또 다른 블랙홀, 냉장고 안에서도 와 출처를 알 수 없는 물건들이 가득 쏟아져 나옵니다. 먹을 게 천지예요. 와 되게 깨끗해졌다. 티슈 같은 게 없나? 물티슈? 여기 있다. 그거 아니야 얼어서 못 써. 아 물티슈 냉동실에 넣어놨어요? 네, 물티슈 냉동실에다 놔둬요. 버려야 할 쓰레기가 워낙 많아서 전문 장비까지 동원되는데요. 버리고 버려도 끝도 없이 나오는 쓰레기들. 기계의 힘까지 빌려 비워내는 작업을 이어갑니다. 장비가 없었으면 봉사단들이 일일이 들고 내려왔어야 할 판. 전문 장비가 있으니 좋네요. 누가 보면 이사하는 줄 알겠어. 이 옷을 어떻게 하지? 야 옷은 그렇고 이거 저기 골라서 쓸만한 거 좀 꺼내서 써. 쓸 데가 없어. 야 집에다 좀 싸면 나중에 치워줄게. 아싸 지워져. 집안 정리도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갑니다. 군복 못 써요 그거. 그거 못 써요 못 써. 아니 이제 우리 아들이 해병대. 아유 참. 엄마 그거 버려. 오빠가 다 버리라 그랬어. 마지막 짐까지 끌고 나오고 청소까지 말끔하게 마무리하는 봉사단.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남의 부모한테 이렇게 잘하는데 아 대개 부모한테 얼마나 잘하겠냐,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이야기 들을 땐 너무 좋기는 한데 아, 우리 부모한테 정말 잘했나? 우리 집 청소 이렇게 잘했나? 뭐 이제 이렇긴 하지만 쌓여있는 짐들이 모두 나가고 이제야 방바닥이 보이는데요. 집이 아주 훤해졌습니다. 이제는 발 뻗고 편하게 지낼 수 있으시겠죠? 마무리 잘하시고 좀 고맙습니다 아주. 네 좋은데 편하게 이제 주무시고 예. 이제 좀 갖다 싸놓지 마세요. 좀 부탁이야. 저희 가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소중한 보금자리이자 삶의 애환이 깃든 공간, 불편함을 해결해줄 뿐만 아니라 이웃들의 삶에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실천과 노력하며 약속을 지키는 봉사단 바람나라 봉사단 화이팅! 찾아간 곳은 봉해시에 위치한 동물보호센터.
이곳은 버려진 동물들을 임시 보호하면서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는 역할을 한다는데요. 어쩌다 이곳까지 오게 된 건지 이제나 저제나 새 가족을 애타게 기다리는 귀여운 녀석들. 강아지 이 발에서 나는 그 꽃순내가 여기 누가 계시네. 안녕하세요. 와 여기 있었구나. 어머 귀여워라. 어머 귀여워라. 예, 되게 순해요. 지금 보니까 여기 네. 댕댕이들도 있고 네네. 양냥이들도 있고 네. 지금 이곳은 어떤 공간이죠? 여기는 이제 처음 강아지들이 저희 보호센터 오면은 처음에 잠깐 대기하는 뭐 입소실 같은 개념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그럼 여기 있는 친구들은 온 지 얼마나 된 친구들일까요? 이 친구는 어제 들어왔어요. 네. 어제 네. 도로가에서 있다가 그 시민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쫓아오신 거예요. 계속 이 강아지가 도로가에 다니니까. 그래서 아파트 그 단지 같은 데까지 들어가가지고 저희랑 같이 해가지고 데려온 아이예요. 뭔가 이렇게 너무 작고 뭐 이렇게 소중한 친구인데 도로가에 있으면 막 차도 싱싱 달리고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차들 많이 다니는데 그렇죠. 야, 그래서 그런지 지금 뭔가 약간 잔뜩 겁이 나 있는 모습이에요. 네, 되게 지금 원래도 겁이 많은 것 같은데 처음 들어온 거니까 이제 더 겁이 좀 많고 대신 간식 주면은 그 사람 무서워하진 않아요. 왜 거리에 버려졌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듯 텅 빈 눈동자. 여기는 쪼꼬미 친구들이 많이 있네요. 네, 여기는 좀 어린 아이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이랑 조금 몇 개, 한 2개월, 3개월 된 아이들을 여기다가 좀 데리고 있어요. 얘네들은 좀 면역력이 좀 약해서 제가 따로 분류해서 여기다가 보호하고 있어요. 근데 유기된 친구들이 나이를 어떻게 추정할 수 있나요? 대부분 치석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는데 이렇게 어린 아이들은 거의 좀 몇 개월 안 되니까 그 키로수 대충 보고 이제 그 결정을 하고요. 거의 치석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잔뜩 움츠린 채 긴장을 놓지 않는 어린 녀석들. 두려움과 기다림이 공존합니다. 친구 잠깐 이모 인사할 수 있을까? 지금 근데 너무 순해요. 엄청 순해요. 안녕 반가워. 어머 너무 순하라. 어머 순해라. 되게 순하고. 너무 순한데요? 근데 이 친구는 들어온 게 저희가 전화를 신고를 받고 나갔는데 강아지 집이랑 사료랑 옷이랑 이런 거 다 그냥 길거리에 놔둔 거예요. 누가 그 안 보이는 곳에. 그래서 데리고 온 아이예요. 누가 얘를 네, 유기한 거죠. 누가 근데 데려가서 좀 키워주세요 이런 그런 상황이었나 보네요. 제가 볼 때는 귀여워서 데리고 왔다가 좀 아. 안 되니까 그냥 물품이랑 해서 싹 다 바깥에 놔둔 것 같아요. 아이고야 얼마나 밖에서 춥고 무서웠을까. 아이고 괜찮니 친구야? 어머머머. 아이고. 아니 이렇게 사랑둥이를 이렇게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잘 따르고 아니 이런 귀여운 친구를 왜 그랬을까 그치? 아이고. 가족에게 버려진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녀석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위해 마련된 특별한 공간도 있습니다. 어허 여기는 우리 강아지들 야외 놀이터구나. 여기는 뭐 테라스에서 마치 우리 카페에서 야외 테라스를 즐기듯이 강아지들이 바깥에서 경치도 보고 놀기도 하고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꼬리를 흔들며 자신을 봐달라 외치는 강아지들. 밖으로 나가 신나게 놀고 싶은 설렘을 온몸으로 표현 중입니다. 여기 지금 나와서 놀고 있는 친구들은 봤을 때 한 20마리에서 30마리 정도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전체적으로 몇 마리의 동물들이 있나요? 전체 지금 75마리 정도 있고요. 예,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앞동은 보통 암컷 애들이 있고 저 뒤에도 사실 또 방이 있거든요. 뒤에는 수컷 애들 위주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 친구들이 진짜 똑똑한 게 처음 왔을 때 막 치고 날렸는데 지금은 인터뷰를 하니까 갑자기 다 조용히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지금 저 간식 달라고 한마디 간식 줘 이렇게 하는데 요 간식 저도 한번 줘볼 수 있을까요? 예, 한번 줘보세요. 네. 나 여기 있어요. 여기요 여기. 작은 난리법석이 시작됩니다. 간식 먹고 싶다 소리 질러!
다들 나 먹고 싶다고 지금 보셨죠? 제가 이렇게 팬들이 많습니다. 오늘 저의 팬클럽들이 이렇게 많네. 송미영 리포터를 향한 팬심은 아니고 간식을 향한 열정에 경쟁이 치열한데요. 앞다퉈 짚고 꼬리 흔들고 두 발로 폴짝폴짝. 이곳에 있는 동안이라도 깨끗하게 지내라고 청소도 부지런히 해주는데요. 사람의 손길이 유독 그리웠던 녀석들은 반가움에 꼬리를 치고 애교도 부린답니다. 좁은 공간, 낯선 환경 속이지만 자신을 예뻐해주는 손길에 온몸을 맡깁니다. 그런데 지금 뭘 하는 거죠? 여사님, 왜? 지금 그 강아지들한테 뭐를 발라주시던데 뭐 숨은 에센스, 피부에 좋은 물광 에센스라도 발라주신 건가요? 아니 피부가 약간 안 좋아갖고 약을 발라줬어요. 아 이게 약이에요? 네, 약이에요. 진드기 약 그런 거 발라줘요. 우리 여사님이 또 여기 이건 뭐 사료통인가요? 예? 사료통인가요? 예. 이 맛있는 만마리 담당하고 계신. 밥을 잘 먹고 잘 먹으면 애들이 건강한 거고 밥 안 먹으면 애기들이 아파요. 근데 진짜 강아지들이나 이런 동물들을 안 사랑하면 이 일을 하기 힘드실 것 같은데 동물을 원래 좋아하셨어요? 예. 시골서부터 동물 먹여 우리 집에도 지금 그 2마리가 있고 고양이도 있고 다 있어요. 사랑 한 스푼 추가한 사료도 냠냠. 그런데 여긴 또 어딜까요? 바로 동해 시민과 반려동물을 위해 마련된 놀이터랍니다. 뛰고 구르고 또 뛰며 신나는 놀이동산. 송미영 리포터도 모처럼 강아지와 행복한 한때를 보내는데요. 벌써 무척이나 친해진 듯하네요. 야 여기는 이거 보니까 이 바엘의 이 감각을 느껴보니까 인조잔디 아닙니까? 시설이 너무 좋은데 어떤 시설이에요? 여기는 동해시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놀이터 시설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좋은 시설을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뭐 다 입장을 시켜주는 건지 아니면 좀 조건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반려동물 등록제로 인해 소유주가 동물 등록을 한 개체에 대해서만 입장이 가능하며 사납거나 무는 개들은 입장을 또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놀이터가 아닌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웃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헌데 요 깜찍한 패션의 주인공은 대체 누굴까요? 어머 유치원 봄소풍 다녀온 것 같은 귀여운 친구가 있네요. 이 친구 이름이 뭐예요? 행복입니다. 행복이요?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여기에서 입양을 한 친구라고 들었거든요. 네. 입양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일주일 됐습니다. 일주일. 오늘이 딱 일주일이나요. 야, 가족이 된 지 일주일. 네. 그냥 조금만 교육을 시키니까 그냥 다 알아들어요. 진짜요? 네, 다 알아들었고 아주 적응을 너무 잘해줘서 고맙더라고요. 네. 집에 온 지 한 3일 만에 벌써 털에서 윤기가 나더라고요. 유기견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너무 말도 잘 듣고 요즘은 위로를 오히려 제가 받고 있어요. 행복이에게 해줄 말이 있다네요. 우리 행복이 사는 그날까지 열심히 엄마가 잘 챙겨줄 테니까 말 잘 듣고 행복을 사랑한다. 행복이와 오래도록 행복하세요. Il suffisait de te parler pour t'apprivoiser. 진짜 옆도 안 보고 앞만 보고 달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인생 다 가고 건강도 나빠지고 얻은 게 별로 없었는데요. 이곳 시골에 와서는 큰 거 3개를 얻었어요. 남들은 제일 큰 돈을 버렸다고 생각하지만은 저는 돈보다 가치 있는 행복, 건강, 친구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욱 고부보건지소장 임경수입니다. 아침 토스트 하나 치즈 넣어서 우유 한 잔이랑 먹으면 이제 끝입니다.
집사람이 그 병원장 간들기 한 달 전서부터 세탁기 돌리는 법, 이 뭐 정리하는 법 이거 다 가르쳐줬어요. 작년 11월 달이요. 6개월 이제 좀 넘었습니다. 처음 11월 달 봐서는 진짜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한두 달 되니까는 환자분들이 너무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내 집 같아요. 서울 아산병원 응급실장을 계속했었죠. 사회 공헌 좀 해봐. 이렇게 좀 건방진 생각을 하고 이제 왔어요. 왔는데 지역 주민 너무 고마워하니까 오히려 제가 치유받는 느낌? 그래서 2년 있다 갈 줄 알았는데 사람 인생 참 모르겠더라고요. 사람은 뼈를 묻을 것 같아요. 이제 일로 오면 이제 떨어져야 되고 연금이 안 나오니까 집사람이 진짜 서운해하더라고요. 3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두 집 살림 하냐고. 근데 저는 뭐 정읍이 좋아서 어떻게. 출근하는데 한 10초면 되니까요. 너무 편안한 직장입니다. 다만 저 퇴근할 때는 5초 더 걸려요. 제 진료실입니다. 9시부터 진료 시작인데 또 오시면 또 환자분이랑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상담도 해드리고 그래서 일찍 문을 열어둬요. 벌써 오셨어요? 1차로 오셨네. 텔레비 켜드릴게요. 제가 키우는 거예요. 보셨죠? 네, 어저께. 전라북도에 뭐 의료원 원장 자리도 있고 보건소도 많이 배 있고 뭐 그런데 와서 느끼는 거는 그냥 이런 의료 취약의 시설에서는 모른 척하기도 어렵고 행복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 보면서 아, 내 생애 중에 가장 행복한 때가 지금이 아닌가. 올 때마다 좋죠. 원장님도 말도 허물없이 따숩게 해주고. 그러면 안 가도 여기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되더라고요. 보건소 매니아처럼 됐어요, 사실은. 오시기 전에는 지소가 이제 환자분들이 내원하지가 않기 때문에 정말 조용하고 삭막한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이제 환자분들이 하루에 20명 정도 오셔가지고 진료를 보시는데 지소장님이 한 분 한 분 정성스럽게 설명도 잘해주시고 진료를 꼼꼼히 봐주셔서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허리 좀 어떠세요? 아파. 그냥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그리고 똑같아. 아침 장하고 손이 이렇게 딱 구부러져. 그게 류마티스성 때문에 그렇다니까. 이거 찬물 절대 담그면 안 돼요. 뭐더만. 여름에도 찬물에 담그면 안 돼, 손. 그럼 더 심해져요. 근데 시골은 사람들 그냥 오늘 부탁 찬물을 가 빨리 하지. 아이, 그거 저 장갑 낀 거 저 김장 장갑 끼고 하셔야지. 효도 장갑 잘 안 쪄져. 왜 장갑 하나 사드려요? 있어 장갑. 그럼 이런 의료 취약의 시설에서는 진짜 만성질환 약 하나 처방해주고 직접 드리는 것도 굉장히 큰 극과의 도움이 되는데 그걸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3년째 없어요. 어떤 어르신이 3년 만에 의사 왔다고 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목요일 날 오후에. 예? 오후에 왔는데요. 예? 오후에도. 저는 월화수목 오후 5시까지 있어요. 그래요? 오후에도 계시는구만요. 나는 그러니까 오후에는 안 계시는 줄 알았어. 관둘까요 그러면은? 오전. 여기 44개의 이장님이 모이는 회의가 있어요. 거기서 계몽을 합니다. 왜 쓰리고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쓰리고는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증. 거기다 이제 2개. 비만과 흡연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고 계몽을 하는 거죠. 담배 끊으면 스트레스지만은 담배 피다가 편마디 오거나 암이면 그 스트레스 말도 못한다. 그간 하십시오 하면서 침 맞으러 오셨어요. 원장님 되게 맛있는 거. 뭐예요? 큰일 났네. 입이 언제 갚아드려?
작은 뭐 요만큼 예를 들면 이제 쑥을 따오신다거나 뭐 고들빼기 이런 거 이제 갖고 오시고 제가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요. 받는 게 너무 많아요. 저 행복도 받고 치유도 받고 그래서 이걸 잃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을 해서 메모를 이렇게 해둡니다. 그래서 제목도 정의예요. 그래서 날짜별로 쭉 해놨습니다. 일하면서 이거 드세요. 이 전막 좋은데 두유가. 근데 이거는 안 먹어지고 우유만 먹어져요. 아 우유요? 우유도 저지방으로 드세요. 이해를 못 하시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이해하실 때까지 제수치억원 혹은 2번, 3번 하다 보면은 서로 했을 때는 한 2분이면 진료가 끝나야 되는데 여기서는 많을 때는 한 20-30분은 이제 말씀드려야 돼요. 저야 뭐 나이가 이제 비슷해지니까 이제 농담도 좀 하고 그러니까 이제 대화가 좀 자유스럽지 않나. 그래서 믿어주지 않으신가 그래요. 저는 똑같은 약을 줘도 그 다음에는 와서 제 약을 먹고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약도 마음의 믿음의 그 부분이 상당히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비오곤 높은 게 좋고 또 너무나 친절하셔. 오늘 연장님이 최고. 진짜 좋으신 양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또 맛집 왔습니다. 직원 식당이에요 여기는. 매일도 먹습니다. 네, 너무 맛있어요. 저녁은 막걸리가 있어가지고. 글쎄요, 한 가지가 더 늘은 것 같아요. 조합장이 오시니까 역시. 돈 받아가지고 아마 다른 곳에서도 그 은퇴하시는 의료인들이 많이 그 시골로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게 우리 원장님은 이 선구자이신 것 같아요. 농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시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진짜 그냥 식사도 조금 하세요. 그냥 항상 맛있게 조금 걸 드셔도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그 서울 아산병원에 있으면서 대기업 회장님이랑 같이 식사를 하더라도 호텔에서 격식을 차려야 되고 와인 이름도 외워야 되고 이게 너무 불편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는 모든 분들이 너무 따뜻하게 해주시니까는 이 정에 끌려서 먹는 게 진짜 가장 최고의 맛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부에서 먹는 이 식단 반찬들이 전국 최고의 소울푸드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 나 같은 늙은이가 와서 했는데 너무 이렇게 환대를 해주시니까는 아, 나 같은 늙은 의사도 쓸모가 있구나. 나 같은 의사가 좀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면은 우리 농촌이 굉장히 행복해지고 건강해질 텐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저한테 기회만 주시면요, 제가 좀 건강하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행복하다 그러면은 끝까지 여기서 한번 보건시설 지키고 싶습니다. 한 땀 한 땀 최선의 노력과 최고의 기회가 모여 빛나는 인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 하나로 삶이 달라진 사람들, 그리고 그 곁을 지키는 소중한 마음들, 편견을 버리면 인재가 보이는 그 귀한 현장을 소개합니다. MC 김과 함께하는 특별한 날, 우리 모두 출석 체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포터 MC 김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충북 음성인데요. 이곳에 아름다운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한 날개가 펼쳐지는 그곳으로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평범한 거리, 이곳에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다니 궁금한데요. 여기인 것 같은데. 잠깐, 기계 소리가 들린다. 여긴가? 뭐야?
재봉틀 입고 사람들 일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장소가 맞나? 낯선 기계음, 분주한 손놀림, 다소 어색하게 느껴지는 공간이지만 이곳은 누군가의 희망이 자라는 작업실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곳이 아름다운 노력으로 결실을 맺는 곳이라고 네, 해서 네.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이곳은 지적장애인 친구들한테 재봉 기술을 가르치는 기술교육센터입니다. 충북 지적장애인 의료제조 기술교육센터. 네, 맞습니다. 장애를 이유로 기회를 얻기 어려웠던 청년들이 이 센터를 통해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재봉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삶을 바꾸는 도구인데요. 이곳이 전국 최초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예, 맞아요. 전국 최초이고요. 제가 2022년 9월 달부터 우리 지적장애 친구 청년들에게 네. 재봉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되신 거예요? 이제 제 조카들이 지적장애 심한. 네, 그래서 이제 와서 보니까 이제 사회에서 환영도 못 받고 취업 착취도 당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직 20대면 아름다운 청년이잖아요. 이 친구들 삶을 어떻게 좀 자립을 할 수 있게 해줄까 하다가 재봉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의류업을 하던 정순자 대표, 조카를 돌보기 위해 새로운 길을 선택했죠. 처음에는 중증장애인들의 가능성에 스스로 의심이 들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의심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믿음 속에 청년들은 당당한 기술자로 성장했죠. 네, 대표님 여기는 교육을 하는 장소잖아요. 네, 네. 교육이 매일 있는 거예요? 네, 매일 있어요. 오전, 오후 있어요. 교육생들도 네. 있고요. 기술을 배워서 네. 또 일하는 직원 친구들도 있거든요.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 해도 세밀한 마감이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비장애인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또 멈춰봐. 그렇지. 그리고 또 시작해봐. 자, 손이 저기 봐봐. 손이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 괜찮아. 안 다치니까. 이렇게 조금씩 배워가던 손놀림은 어느새 제법 빨라졌습니다. 하루에 300장의 티셔츠를 만들어낼 만큼 실력도 부쩍 늘었죠. 성훈아, 실밥 좀 더 빼주라 그랬잖아, 아까. 너 자꾸 그럴 거야. 아들내미 혼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혼내게 봐요. 근데 안 돼. 그렇게 좀 해야지 정신이 들어가요. 약하게 하면 안 돼. 기분은 약간 안 좋은데 그래도 혼나면서 하니까 좀 더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내가 아니 할머니 같아요. 할머니죠. 아이들 가르치는 할머니죠. 우리 아이들 손자보다 더 저거 하는 아이들인데. 이쪽 친구가 이제 지윤인데 네. 이 지윤이가 이제 기술을 배워서 네. 지금은 이렇게 이제 똑같은 동료를 가리키는 그런 친구예요. 어제의 배움이 누군가에게는 가르침이 되기도 하는 이곳. 청년들의 가능성은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빼. 잘못 잡았으면은 다시 빼가지고 다시 접어. 손 잡은 것도 기술이야. 손 잡을 때도 기술이거든. 저 배워보니까 우리 항상 어떠세요, 선생님한테? 어려워요. 어떤 점이 제일 어려워요? 기술이 어려워요? 아니면 무서움이 어려워요? 기술이? 얘가 아직은 허섭이가 기술에 좀 딸려가지고요. 근데 이 재봉 기술을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선생님? 배우면 그래도 나이 들어서도 쓸 수 있으니까. 실제로 이 센터에서 기술을 배운 뒤 지역 대학에 15명의 학생이 진학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최고의 쾌거였죠. 유니폼을 판매한 수익으로 운영되는 센터. 사정이 넉넉지 않지만 편견을 버리면 인재가 보인다는 믿음으로 정순자 대표는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곳은 어딘가요? 그래서 이곳은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이고 또 이곳이 이제 전에 여기서 작업을 했고 또 여기서 작업복도 판매도 하고 이런 이제 장소예요. 그럼 이곳을 온 이유가 있을까요? 이곳은 이제 저희가 일만 계속 하고 교육만 계속 하면은 좀 많이 지루하고 조금 한 템포 쉬어가자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오후에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곳은 일터지만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바쁜 하루 속 잠시 숨을 고르는 쉼표 같은 시간도 갖고 있죠. 오늘 뭐를 만들 거냐면 이 꽃으로
내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꽃을 꼽으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꽃꽂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화사한 꽃 그리고 화분 등 꽃꽂이 재료가 준비됐습니다. 느낌 가는 대로 꾸며보죠. 힘을 얼른 줘봐, 얼른. 꽉 꼽아. 네. 응. 꽉. 더. 어때요? 예뻐요? 어때요? 어때요? 둘이 작품 만든 거 어때요? 어머. 그전에는 야 남아서 일해 그러면 남아서 일을 했는데 지금은 저 집에 가서 볼게요 이러고 집에를 간다든지 아니면 못 가게 할까봐 미리 잠바 들고 나가서 저희 전무님 차 타려고 밖에 문 앞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처 능력이라든가 생각하는 게 되게 많이 들었어요. 자상한 손길 속 때로는 호통 섞인 단호함이 필요했습니다. 손기술은 반복만이 최고의 교육이기 때문인데요. 그 과정에서 자립, 책임, 자신감이 청년들의 마음에 하나씩 박음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으로서 일자리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뿌듯하죠. 그전엔 진짜 누구 말따나 제가 사랑구실을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지금은 사랑구실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와서 사고를 치더라도 우선 일을 하잖아요. 그것만 해도 좀 뿌듯하죠, 지금. 변화는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체성을 찾은 증거가 됐습니다. 정순자 대표는 단지 옷을 만드는 곳이 아닌 사람을 만들고 가능성을 짓고 미래를 재단하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관이든 도든 어디에서도 저는 10원 하나 후원을 받은 적도 없고 지원금을 받은 적도 없고 네. 오로지 이제 여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센터 운영을 해야 되고 이제 교육도 가르쳐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힘들죠. 제가 이제 여기다 올인을 한 거는 그냥 우리 지적장애인 청년들의 사랑에 빠져서고 비장애들은 당연히 경험하는 걸 너희들한테도 특별하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려고 제가 영업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지원금 한 푼 없이 스스로 수익을 내고 교육을 이어가는 센터. 이곳은 말 그대로 자립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외면했던 가능성 하나. 정순자 대표는 그 가능성을 믿고 있습니다. 이 음성에서, 이 충북에서 지적장애인들이 만들어가는 봉제 산업, 의료 산업을 키워보고 또 우리 이제 전국에 있는 지적장애인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봉제 산업을 살리고 싶고 정말 최고의 기술자로 키우고 가는 게 저의 목표이고 계획입니다. 편견을 버리면 인재가 보인다. 재봉기술교육센터 화이팅! 편견을 버릴 때 비로소 그들이 가진 진짜 빛이 보입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바꿔가는 젊은 에너지, 무한한 믿음 속에서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 이들의 앞길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영남 알프스의 가장 깊숙한 곳. 해발고도 500m 지점에 자리한 숨어있는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호마을. 그런데 말입니다. 평화롭고 한적한 이 마을에 최근 이상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동네에 그림이 많은데 어떻게 그린지 아시나요 혹시? 글쎄요. 저도 지나가다가 또 자고 일어나면 한 점씩 이렇게 늘어나는데 도대체 저도 궁금해서 이 주인공이 누군지 저도 찾고 싶어요. 아무도 몰래 마을 담벼락에 그림을 그린다는 이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소호마을 뱅크시라 불리는 그녀 김미라 씨를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이른 아침 소호마을을 찾은 제작진. 이 그림을 그린 주인공을 찾기 위해 마을 구석구석을 둘러보던 찰나 저 멀리 수상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저 그림 그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선생님네 벽이세요? 왜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 사는 동네 주민인데 그냥 우리 동네에 좀 아름답게 하고 싶어서 제가 어느 날 새벽부터 그냥 살짝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거리의 예술가라고 불리는 영국의 미술가 겸 그래피티 아티스트 뱅크시처럼 소호마을 곳곳에 몰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그녀. 화려한 색감에 그림 실력도 뛰어난데요. 혹시 그림과 관련된 일이라도
했던 걸까요? 저는 생활미술학과 전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술에 관한 전반적인 생활에 관한 거를 다 이제 우리가 배웠죠, 대학에서. 예, 동네 백화는 제가 2월 달에 인도 네팔에 고아원 미션 센터 이런 데 이제 봉사를 해주고 왔었는데 갑자기 우리 마을에도 이게 서호가 굉장히 겨울이 길어요. 거의 5개월 정도가 겨울인데 겨울 때 이 모든 식물과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나면 삭막한데 이제 이렇게 원주민 어르신들이 할머니들이 이제 이렇게 한 번씩 밖에 나오셔서 겨울에 화사한 꽃이 이렇게 벽화로 피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새벽에 살짝 그냥 아무도 모르게 제가 그리기 시작했어요. 선교사인 친구를 따라 20년 전부터 그림 봉사를 시작했다는 주인공. 인도, 네팔, 말레이시아 등등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현지 학교와 건물에 아이들을 위한 예쁜 벽화를 직접 그렸다는데요. 벽화를 보고 좋아하는 아이들을 보며 힘들지만 행복을 느낀다는 그녀. 아이들도 이 그림과 함께 자신의 꿈과 희망을 키워갑니다. 소마을이 대한민국 100대 명품 숲으로 4월 달에 선정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숲을, 명품 숲을 좀 이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은 주제를 이제 삼았고, 이제 우리가 나무를 심으면 이제 나무가 자라고 또 잎이 나고 그 뒤에 이제 꽃이 피잖아요. 그래서 그 꽃을 이제 이 긴 겨울을 보내는 시골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꽃을 많이 그려서 피워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컬러풀한 꽃을 제가 이제 주제를 삼아서 이렇게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그리기 시작한 그림. 지난 4월부터 해가 뜨기 전 새벽 혹은 해가 지고 난 늦은 밤에 헤드랜턴을 들고 나와 지금까지 마을 곳곳에 그린 그림만 14점인데요. 이 그림들이 하나둘 늘어날수록 마을 주민들의 웃음도 늘어납니다. 자고 나면 그림이 그려져 있고 또 그려져 있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걸 누가 그리지 이러면서 했는데 한 번은 제가 조금 아침 늦은 시간까지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장님 사모님 보시더니만 누가 이 그림을 밤에 살짝 그려놓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자기네 이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마을이 정말 명품 그 포레스토 숲 예쁜 마을로 바뀌었다고 너무 감사했어요. 자신을 응원해주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그림을 그려 마을을 아름답게 만들겠다고 결심했는데요. 소마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주인공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날 그림 작업을 마무리한 그녀가 제작진에게 마을을 구경시켜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참사리 숲처럼 소마을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렸습니다. 여기는 할아버지가 지금 몸이 안 좋으셔서 집에 계시는데 그냥 한 번씩 가끔 밖에를 나오시는데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밝은 화사한 색깔의 예쁜 꽃다발이 그려져 있으면 좀 건강을 회복하시는데 좀 기분 좋아지시려고 어제 제가 이렇게 꽃다발을 그렸습니다. 그 방송국에서 촬영 나왔어요. MBC. 동네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니까 어떠세요? 오래 사셨잖아요. 좀 분위기가 어떻게 바뀐 것 같으세요? 아유, 되긴 보면 참 좋지요. 뭐 전도 이 세면백에 있다가 그림을 그려놓으니까네 엄청나게 좋지요. 어르신이 부탁할 게 있다고 합니다. 저 뭐 샌드위치 판을만 이래 있는 것보다 그림을 그려놓으면 더 좋지 싶어가지고 바다를 이래 해가지고 그런 그리면 좋겠어요. 작가님 이렇게 그림이 아예 주문이 들어오네요. 뭘 그려달라? 아니 그러니까 어떤 분은 바다, 어떤 분은 고원산 또 그려달라 그러고 어떤 분은 자기 집에 있는 꽃밭 그려달라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하게 또 한 발 더 나가서 또 원하는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생기네요. 최근 그녀의 눈에 들어온 곳이 있습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요 소막사 벽하고 저 집의 벽이 도화지로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려놓으면. 그래서 제가 항상 저기 그리면 예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시면 되잖아요. 왜 그리면 안 되나요? 그래도 주인이 또
오케이를 해야 제가 그래야죠. 마음대로 또 그리는 건 아니니까 제가 한번 만나 보려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제작진과 함께 찾아간 집. 사장님, 사장님. 자초지정을 설명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는 저기 과연 소마을 허락하실까요? 위에 사는 거기 주민인데 소초등학교에 제가 지금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요 벽이 그림은 너무 예쁘겠더라고요. 그림 좀 그려놨습니다. 그려도 되나요? 그림 네. 보신 적 있으세요? 요 학교 네, 그렸어요. 제가. 선생님, 이 그림 벽이 너무 그려놓으면 예쁠 것 같아요. 제가 예쁜 그림 그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담벼락 집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온 그녀. 오자마자 하는 일은 역시나 그림. 정원에 앉아 소막사 벽에 그릴 그림을 스케치합니다. 살다 보니까 받는 것보다 나누고 주고 섬기는 게 훨씬 풍성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인 것 같아서 제가 우리가 육체의 정령기가 있잖아요. 그냥 나이의 정령도 있지만 우리가 신체에 이제 그 마지막 그 라스트 정령기가 있을 건데 허락하는 동안, 그러니까 건강 주시는 동안 또 오라 하는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또 가서 또 내가 찾아가고 또 가서 그릴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은 계속 ING 진행할 겁니다. 그림을 통해 모두가 살기 좋은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고 싶다는 그녀.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며 주민들과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그녀의 바람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앞으로 더 아름다워질 소호마을을 기대할게요.